한 달의 마무리 신제품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이달은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11월은 제법 겸손했습니다. 제품이 몇 없다는 거죠. 보통 연말에는 이 신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엄선하기 힘들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디몬크의 테크5 함께 보시죠. 엑스박스 컨트롤러 레이아웃을 선호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레이저 울버린 V2 프로. 이전부터 있었던 울버린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그런데 프로가 붙었죠? 레이저에서 프로는 곧 무선이라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 울버린은 유선이었어요. 딱 생긴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와 굉장히 닮았죠? 지원하는 기능도 비슷합니다. 트리거 깊이 조절, 썸스틱 교체 가능하고 후면에는 매핑 가능한 패드까지 준비됐습니다. 그립부는 러버 패드로 감아졌고 그 사이로 LED 라인을 쫙 집어넣으면서 레이저스러움을 강조했어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계식 액션 버튼입니다. 0.65mm의 짧은 키스트로크를 지녔어요.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는 게 레이저 측 주장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LED 끄고 약 28시간, 켠 상태로 약 10시간. 오리지널 대비 한두 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인데 조금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3만원. 내년 초 소니가 내놓을 듀얼센스 고급 버전인 엣지 모델보다 약 3만원 더 비쌉니다. 레이저는 3만원 더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깎아줘요. 게이밍 헤드셋 사운드바에 질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스틸 시리즈 아레나 9. 스틸 시리즈가 새롭게 내놓은 PC 스피커 라인업입니다. 그중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 이 9이에요. 6.5인치 서브우퍼, 실크돔 트위터를 특징으로 하는 5.1 채널 스피커입니다. 5.1 USB 단일 연결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성 채널별 케이블을 다 따로따로 컴퓨터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USB 하나만 꽂으면 끝이라는 거죠. 간편합니다. 그리고 PC 연결뿐만 아니라 옵티컬 입력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 콘솔 및 여러 장치들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VD 플레이어, 요즘 DVD 안 보나? 아무튼 프론트 스피커 후면에는 RGB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 RGB LED를 좀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끄면 됩니다. 물론 LED도 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쓰면 손해인 것뿐이죠. 저는 선호합니다. 감성이죠. 리얼 채널이 주는 서라운드 사운드의 즐거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해 보셨다면 이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상 서라운드와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크죠. 물론 스틸 시리즈가 전문 오디오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오디오 브랜드들이 내놓는 제품들과 비교하면 음질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제품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조금 더 관대하게 평가한다면 그간 스틸 시리즈가 내놨었던 오디오들의 음질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가격은 약 $600, 한화로 약 80만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 겸손해요. 국내 정식 출시 가격이 어느 정도로 잡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전 이런 거 샀어요. 옛날 같았으면. 가장 최상급 라인이 80만원이었던 아레나 9, 그것도 부담된다면 이건 어떨까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검소한 하단 LED가 특징인 크리에이티브의 페블 프로입니다. 나름 인기 상품입니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모델은 프로가 붙었어요. 레이저처럼 그냥 무선 모델이라서 붙여준 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사양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새로 설계된 신형 드라이버 유닛이 적용됐습니다. 덤으로 확장된 저음역대를 위해 베이스 플렉스라는 기술을 더해줬어요. 제조사 측에 따르면 이런 변화 덕분에 이전 대비 3.5배 더 풍성한 저음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저 조그만한 몸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 밖에도 블루투스 5.3, 3.5mm 억스 유선 연결을 지원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스피커 유닛 연결선이 1.8m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반갑냐? 대형 크기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 경우에는 이 스피커 케이블이 짧으면 처치 곤란이거든요. 제 경우에는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붙였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케이블 길이로는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양 옆에. 그러니까 그런 유저들을 위해 길게 빼준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만 착하면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넣으실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80유로, 한화로 약 11만원입니다. 게임과 영화 감상을 위한 좀 작고 저렴한 가성비 스피커를 찾는다면 페블 프로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달에 제가 이 녀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집어넣었습니다. LG OLED 플렉스. 커세어 제논 플렉스와 결은 같습니다. 평소 디스플레이 화면을 플랫하게 쓰다가 유저가 원할 때 단계별 최대 900R 곡률로 휘었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단지 LG 플렉스는 42형 16:9 비율이라는 차이가 있고 공식적으로 벤더블 TV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PC 모니터가 아니라 TV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품을 TV 모니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세로로 돌려쓰는 아크로 재미를 봤다면 LG는 휘어쓰는 걸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도 질 수 없잖아요. TV지만 높이 조절, 틸팅을 지원하는 스탠드를 포함시켰고요. 하단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0W 스피커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반적인 PC 모니터에 들어가는 스피커와는 좀 내장 스피커와는 질적으로 다른 소리를 들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들어가봐야 뭐 3W, 6W 막 이러잖아. 엄청 차이가 크죠. 그리고 기존 LG OLED TV처럼 웹OS 운영 체제를 넣어줬습니다. 저도 LG OLED, 삼성 QLED TV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타이젠 OS보다 이 웹OS가 제게는 훨씬 편했습니다. 좀 더 깔끔하고 유기적인 느낌이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120Hz 주사율과 4K 해상도라는 점, OLED 에보 패널을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빠른 응답 속도, OLED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고 중요한 밝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품 사양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삼성 아크에 도전하는 LG 플렉스, 공식 가격은 약 400만원, 아크보다도 100만원 더 비쌉니다. 이왕 사는 거 나는 좀 더 플렉스 하겠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라면 포기해요. 그냥 더 큰 OLED TV를 200만원대에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고사양 PC 모니터를 사겠습니다. 400만원 주고 42인치는 좀 그렇잖아요. 부자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더 커진 이미지 센서 10비트 컬러 지원으로 아웃도어 인싸들을 만족시킨 고프로 11 블랙. 고프로가 그 엿에 몰아서 11 블랙 미니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고프로 11 블랙과 함께 공개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상 정보는 아닙니다. 그저 이제야 출시된 것뿐이죠. 그래서 길게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기존 고프로 11 블랙과 대부분 사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양, 동일한 브랜드, 대충 똑같은 결과물을 내준다고 봐야죠. 물론 경우에 따라 이렇게 동일한 사양이더라도 살짝 컬러 밸런스가 다른 아이템들도 있는데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직접 사용해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죠. 어쨌든 미니입니다. 오리지널 대비 크기가 훨씬 작아졌어요. 본래 있었던 전후면 디스플레이를 전부 제외시키면서 부피를 줄인 제품입니다. 꽤 이전 저가형 액션캠들이 이런 게 많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형태의 액션캠은 내가 당장 무엇을 찍고 있는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 모바일 앱 연결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 걱정된다면 역시 오리지널 고프로 11을 구입하는 게 정신건강이 이로울 수는 있습니다. 이미 고프로 11을 사용 중이거나 액션캠 유경험자라면 서브로 쓰기엔 또 이만한 게 없죠. 고프로 구독 할인가 약 45만원, 오리지널보다 약 15만원 저렴합니다. 더 저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바로 보너스 들어갑니다. 캐논 EOS R6 마크2 2020년 출시된 R6 후속 모델입니다. 동글동글 저렴해 보이는 디자인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만 사양이 당당하게 개선됐어요. 2420만 화소의 신형 이미지 센서가 적용됐고요. 연사 속도 역시 기계식 12매, 전자식 셔터 기준 40매로 이전 대비 배로 늘어났습니다. AF 시스템도 EOS R3의 일부 기능들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피사체 검출 능력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점은 이 영상 촬영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롭 없는 4K 60프레임 레코딩이 가능해졌고 30분 녹화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변화죠. 그런데 이전 모델 경우 이 오버히팅으로 인한 촬영 중단이 꽤나 이슈가 됐었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그게 좀 가장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는데요. 겉만 봐서는 지금 설계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또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바디 가격 약 320만 원입니다. 이전 R6 초기 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되게 비싸게 느껴지네. 스틸 시리즈가 컨트롤 프릭과 함께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출시 기념으로 이 자질구레한 몇 가지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먼저 고스트 키캡입니다. 전 세계 1000개 한정 제품이고요. 전면에 한정 번호를 기입해 유저가 누를 때마다 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은 태스크포스 141 마우스패드. QCK 극세사천으로 제작됐고요. 별도 한정 숫자는 박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1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됐어요. 마지막은 태스크포스 썸스틱 커버입니다. 키캡처럼 금속 파츠로 멋을 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정 수량 제품도 아닙니다. 딱히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현재 국내 스틸 시리즈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에요. 그것도 3만원에. 댓글들 보니까 이것도 근데 만족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은 레고로 장식합니다. 저처럼 프랑스 파리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레고 에펠탑. 역시 특별한 기믹은 없습니다. 그저 1001개의 블럭, 4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대신 그만큼 충실히 재현된 에펠탑이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전에 레고가 내놨던 에펠탑과는 좀 차원이 다른 디테일을 갖고 있거든요. 전망대는 물론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재현됐고요. 바닥면에는 몇 개의 나무와 벤치 등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점은 역시 크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고가 내놓은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크기를 지녔어요. 149cm. 상상해보세요. 내 방의 에펠탑. 낭만 있지 않나요? 가격 85만원입니다. 원래 이 낭만은 좀 사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월에는 딱히 눈에 띄는 제품이 없었어요.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